서울의 한 고등학교 은퇴 교장 선생님의 믿기 힘든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겪은 가족의 배신과 그 후의 극적인 반전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꿈에서 받은 의문의 경고로 시작된 이 사건은 처절한 진실 추적과 용서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학대와 가족 관계라는 날카로운 사회 문제를 담아내면서도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결말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재우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내 김은아의 3주기였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정재우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맑았습니다.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으로서의 위엄이 여전히 그의 자세에서 느껴졌지만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하야, 오늘도 비가 오는구나. 정재우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은아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었죠. 비가 내리는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고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술 선생님이었던 아내는 늘 그렇게 비 오는 날을 담아냈습니다. 정재우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아내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찬란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늘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던 정재우였지만 요즘은 약을 먹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일 납골당에 가야겠구나. 정재우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정재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김은아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빛으로 둘러싸인 은하수 같은 공간에서 김은아는 마치 그림처럼 선명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우 씨,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김은아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정재우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하야, 어떤 도둑? 정재우가 묻자 김은아의 표정이 슬프게 변했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와 윤정이. 조심해요. 그리고 내 다락방을 확인해 보세요. 모든 답은 거기 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김은아의 모습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재우는 손을 뻗어 아내를 잡으려 했지만 허공을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은하야, 가지마. 정재우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정재우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니. 정재우는 의아했습니다. 아들 정민수와 며느리 장윤정은 매달 찾아와 살뜰히 챙겨주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간호사 출신인 며느리는 정재우의 약까지 꼼꼼하게 챙겨주곤 했죠. 그런 아들과 며느리가 도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김은아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재우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다락방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그림을 그리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김은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재우는 스위치를 켰지만 전구가 나갔는지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하며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들 정민수였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뵙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재우는 메시지를 읽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꿈과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 예고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묘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재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정민수와 며느리 장윤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꿈속에서 본 아내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저 자신의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재우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수와 장윤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지. 정재우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윤정이 들고 온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새로 나온 혈압약입니다. 기존 약보다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정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셋은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정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저희가 요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정재우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장윤정의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서류 봉투가 살짝 보였습니다. 정재우는 서류 봉투에 쓰인 글자를 읽으려 했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정재우가 물었습니다. 5억 정도요. 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재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과거에도 사업 자금을 빌려간 적이 있었고 결국 실패해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어젯밤 꿈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각해 볼게. 오늘 아침에 급하게 연락한 이유가 그거였어? 정민수와 장윤정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장윤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이제 집이 너무 크시잖아요. 혼자 계시기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테고.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정재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요양원? 네, 아버지. 아버지 건강도 생각해서요. 거기는 의료진도 상주하고 같은 연령대 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정재우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내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도 마시자. 정재우가 부엌에 있는 동안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아들 부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며 주전자를 불에 올렸습니다. 차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를 대접한 후 정재우는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들 부부를 돌려보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서둘러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낸 송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나 정재우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겠소? 송지훈은 정재우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는지 즉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오후 2시 도심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재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유강호 탐정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직 형사였던 유강호는 몇 년 전 학교 관련 사건을 해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정재우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 탐정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재우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강호는 그의 말을 경청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아들 내외를 미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이틀간 그들의 행적을 추적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정재우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타고 온 차가 막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몸이 떨려왔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자식을 의심하는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아내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송지훈 변호사를 만난 정재우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송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정재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우 선생님, 우선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명이나 다른 재산 관련 서류도요. 혹시 최근에 아들이 서명을 요청한 서류가 있었나요? 정재우는 문득 2달 전 정민수가 가져온 보험 관련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돋보기가 없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험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어. 근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 송지훈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재빨리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내일 보험사에 연락해서 알아볼게요.
정재훈은 카페를 나오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아들 부부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재훈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어제와 달리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먹구름처럼 어두웠습니다. 정재훈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전 10시 유강호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 선생님, 어제 오후부터 아드님 부부를 미행했습니다. 두 분이 은행과 공증사무소에 들렀더군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와도 만났습니다. 정재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냈나요? 자세한 내용은 알아내지 못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와 나눈 대화 중에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조금 더 미행하면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재훈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결심한 듯 일어나 집안의 금고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금고를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문서와 중요 서류들 그리고 아내의 유품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재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금고를 열었을까? 비밀번호는 아내와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민수가 어떻게 알았지? 충격에 빠진 정재훈은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아내의 꿈속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다락방을 확인해 보세요. 정재훈은 서둘러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전등을 가져와 어두운 다락방을 비췄습니다. 먼지가 쌓인 미술용품들 사이에서 아내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트렁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아내의 일기장과 USB가 나왔습니다. 정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내의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마지막 일기는 사망하기 한 달 전의 것이었습니다. 윤정이가 내 약을 바꾸는 것 같다. 이상하게 약을 먹고 나면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다. 오늘은 몰래 약을 버리고 안 먹었더니 괜찮았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재훈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민수와 윤정이 우리 모르게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웃 최 여사가 은행에서 우연히 두 사람을 봤다고 한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이 집은 아직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재훈은 더 이상 읽기 힘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고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자 여러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녹음 파일, 사진, 영상 등이 있었습니다. 정재훈은 녹음일이라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녹음하는 거예요. 요즘 윤정이의 행동이 이상해요. 내 약을 만지는 모습을 여러 번 봤고 민수는 자꾸 재호 씨의 재산 상황을 물어봐요. 나는 두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증거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정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감하고 증거를 모아두었다니. 그는 다른 파일들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며느리 장윤정이 아내의 약을 바꾸는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 아들 정민수와 장윤정이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 녹음 그리고 여러 장의 서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정재훈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내 김은아는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 그의 눈동자에 마지막으로 담긴 것은 사랑이 아니라 검은 불신의 불꽃이었습니다. 정재훈은 곧바로 송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설명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재우 선생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유강호 탐정과 함께 아들 부부의 자백을 유도할 방법을 계획해 봅시다. 정재훈은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강호와 송지훈이 정재우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밤늦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재훈은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재산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핑계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재훈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하야, 이제 진실을 밝힐게. 내가 보여준 증거들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그날 밤 정재훈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다시 한번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자 정재훈은 새로운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유강호 탐정이 정교하게 설치한 카메라였습니다. 거실 구석의 작은 선인장 화분, 책장 위의 시계, 그리고 액자 속에 숨겨진 카메라들은 거실 전체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군요. 유강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될 겁니다. 송지훈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가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아들 부부를 자극해 봅시다. 재우 선생님께서 모든 재산을 김은하 노인인권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정재훈은 가짜 유언장을 읽어보고 서명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것으로 아들 부부를 자극해 진실을 털어놓게 만들 작전이었습니다. 두 분은 일단 옆방에 계세요. 신호가 가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재우가 말했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재우는 심호흡을 한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수와 장윤정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인가 했어요.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장윤정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약은 드셨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정재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약을 안 먹었어. 사실 요즘 약을 먹으면 이상하게 어지럽더구나. 장윤정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어쩌면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재우는 테이블 위에 가짜 유언장을 의도적으로 보이게 놓았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재산 문제 때문이야. 정재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정리해두려고. 정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정재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어머니 3주기를 맞아 많은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 재산 전부를 김은하 노인인권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정민수와 장윤정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장윤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정민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말도 안 돼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사업도 어렵고. 정재우는 의도적으로 더 자극했습니다. 너희가 걱정할 건 없어. 너희는 젊으니까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사회에 봉사해 왔는데 마지막까지 그 뜻을 이어가고 싶구나. 정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모시겠다고. 정재우는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니?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수와 장윤정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장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정재우는 천천히 서랍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봤어. 은하가 남긴 증거들. 너희가 어떻게 은하의 약을 바꿨는지, 어떻게 내 재산을 탐냈는지.
모두 알고 있다. 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재우는 그의 말을 자르며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김은아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를 듣는 동안 정민수와 장윤정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윤정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민수가 장윤정의 팔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윤정아, 말하지 마. 하지만 장윤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정재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 압박했습니다. 너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했는지 모두 말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거짓말하면 더 큰 죄가 될 거야. 장윤정은 결국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약을 좀 더 강하게 바꾸는 정도였어요. 어머님이 빨리 약해지시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이 의심하기 시작하셨고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셨어요. 정민수는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윤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약을 안 드시는 걸 알았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어머님이 우리 계획을 아실까봐. 그래서 음료수에. 정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방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광호와 송지훈이 방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경찰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든 자백이 녹화되었고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정민수, 장윤정 두 분은 김은아 씨 살해 혐의로 체포됩니다. 하시는 말씀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정재우는 소파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것은 큰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씁쓸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정재우의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송지훈 변호사와 유광호 탐정이 정재우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자백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우 선생님 괜찮으세요? 송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재우는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유광호가 정재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성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정재우는 탁자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은아의 미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재우가 물었습니다. 송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자백과 증거가 있으니 법정에서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최소 15년에서 종신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송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우 선생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유광호가 추가했습니다. 정 선생님, 이제는 앞으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재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내가 꿈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뜻을 기리고 싶습니다. 정재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로 김은아 노인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송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정재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김은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재우 씨.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혔네요. 다음 날부터 정재우는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송지훈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은하 노인인권재단은 노인학대 방지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아들 정민수와 며느리 장윤정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재우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들을 마주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위해 꿋꿋이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정재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 독살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의 약을 바꾸고 마지막에는 음료수에 독을 탔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장윤정은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재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고 제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계획을 앞당겼던 것 같습니다. 재판은 일주일간 계속되었고 결국 정민수와 장윤정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민수는 20년, 장윤정은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을 나오던 정재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호송차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송지훈이 물었습니다. 정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정재우는 본격적으로 재단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김은하 노인인권재단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센터, 노인복지 프로그램, 독거노인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에서 정재우는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제 아내 김은하는 평생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고 떠났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중요성을요. 이 재단은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정재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김은하 노인인권재단은 점차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정재우는 그렇게 아내의 뜻을 이어나갔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 고통을 딛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노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김은하 노인인권재단 설립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정재우의 머리카락은 더욱 하얗게 변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강했습니다. 재단은 전국 12개 도시에 지부를 설립했고 70명의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30% 감소했고 재단의 노력으로 노인복지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정재우는 재단 사무실에서 나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며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나가는 노부부를 바라보며 문득 김은하가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재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송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무슨 일이에요? 송지훈은 정재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수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정재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여전히 그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년 동안 그는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송지훈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들의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글을 써도 읽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저지른 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제 죄를 되새깁니다.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만드신 재단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상의 빛을 전하고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이곳에서 같은 수감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셨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작게나마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정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언젠가 출소하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건강을 빕니다. 불효자식 민수 올림. 정재우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송지훈도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방문해 볼까 합니다. 오랜 침묵 끝에 정재우가 말했습니다. 송지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갑작스러운 결정이네요. 정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꿈에 자주 나타납니다. 늘 같은 말을 하죠. 용서하세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용서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정재우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예전의 교만함 대신 깊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습니다. 정재우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앉으렴. 정민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직접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편지. 읽으셨나요? 정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교도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정민수의 눈에 작은 빛이 어렸습니다. 네, 문맹인 수감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교육자로 사셨던 것이 떠올라서.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착한 사람이었어. 정재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항상 너의 편이었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도 너를 믿고 옹호했어. 그런 어머니를. 정민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정말 죄송합니다. 정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너 자체를 미워하진 않는다. 그 말에 정민수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삶을 바로잡길 바란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일. 계속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 면회가 끝나고 정재우는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김은아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재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김은아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재우 씨.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재단이 설립된 지 5년 정재우의 나이 78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김은아 노인인권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20개의 지부를 두고 있었고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단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재우는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했지만 최근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재우 선생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회의는 제가 마무리할게요. 송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재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날 오후 회의 도중 정재우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심근경색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위험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정재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인생도 저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송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단지 늙었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송지훈은 정재우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재단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민수 씨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정재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3개월 전부터 정기적으로 아들을 면회했습니다. 정민수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변해 있었고 더 많은 수감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송지훈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정재우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갑작스러운 입원 소식에 많이 걱정됩니다. 빨리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뿐이지만 매일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쓴 노인 인권에 관한 에세이가 전국 교도소 문예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재단의 활동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상금은 모두 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정재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유강호 탐정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재단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정재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유강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러 왔습니다. 김은아 여사님이 남기신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정재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김 여사님의 옛 학교 사물함에서요. 학교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름으로 된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정재우는 조심스럽게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지금 보시겠습니까? 제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정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강호가 노트북을 준비하는 동안 정재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또 다른 메시지라니.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자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정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김은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재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재우 씨,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네요. 김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촬영 당시 그녀는 이미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내 아들 민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재우 씨, 우리가 함께한 50년의 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당신은 늘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었죠. 그 사랑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정재우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전해주세요. 비록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어머니는 늘 너를 사랑한단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중요하단다. 언젠가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은아는 자신의 죽음 후에 노인 인권을 위한 일을 해달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정재우가 설립한 재단의 비전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우 씨,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곁에서 늘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재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강호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주셔서요. 유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정재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내가 정말로 자신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 민수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병원 생활 일주일이 지나고 정재훈은 퇴원했습니다. 의사의 권고대로 재단 일은 잠시 내려놓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송지훈과 유강호가 번갈아가며 정재훈을 찾아와 재단 소식을 전해주었고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퇴원 후 첫 번째 일정은 교도소 방문이었습니다. 정재훈은 김은아의 영상을 정민수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면회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특별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정민수를 만난 정재훈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 어머니가 남기신 영상이야. 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요? 정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김은아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자 정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정민수의 얼굴에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김은아가 아들에게 전하는 말을 들을 때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비록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어머니는 늘 너를 사랑한단다. 영상이 끝나고 정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재훈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끝까지 너를 믿었어. 내가 언젠가 바른 길로 돌아올 거라고. 정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습니다. 남은 수감 생활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내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 그날 이후 정재훈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정민수는 여전히 긴 수감 생활을 해야 했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훈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재단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많은 책임을 송지훈과 다른 직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조금씩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7주년 기념식은 서울 시내 대형홀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정재훈은 단상에 올라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은아 노인인권재단이 7년 동안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지와 도움 덕분에 우리는 많은 노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정재훈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제 아내 김은아는 평생 남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송지훈 변호사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지훈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송지훈 변호사는 재단 설립 때부터 함께 해온 훌륭한 동료입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재단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명예 이사장으로 남아 필요할 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재우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송지훈도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네요. 괜찮으신 겁니까? 정재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내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요. 걱정 마세요. 지훈 씨라면 잘 해낼 거예요. 그날 밤 정재훈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집은 여전히 적막했지만 이제 그 적막은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정재훈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김은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고 정재우의 건강은 조금씩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송지훈과 유강호는 자주 그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정민수와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해 가을 정재훈은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송지훈은 특별 허가를 받아 정민수가 아버지를 면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병실에서 아들을 만난 정재훈은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민수야. 정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정재훈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와줘서 고맙다. 이제 나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꼭 회복하실 거예요. 정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단다. 그날 밤 정재훈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김은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별빛 속에서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 사람처럼. 재우 씨, 함께 가요. 정재훈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 분노가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김은아와 함께 별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정재훈은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재우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송지훈은 조사를 통해 정재우의 삶을 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재우 선생님은 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고통을 사회적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김은아 노인인권재단을 통해 수많은 노인들의 삶이 개선되었고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재훈은 아내 김은아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정민수는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김은아 노인인권재단을 찾아가 봉사를 자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정민수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진심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민수는 재단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특히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민수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용서가 얼마나 어렵지만 아름다운지를.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묘소를 떠나는 정민수의 뒷모습 위로 환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마치 정재우와 김은아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한 가족의 아픔이 사회적 연대로 이어진 진정한 구원의 서사였습니다. 재단 로비에는 정재우와 김은아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선물,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